문자를 사용한 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단, 곱셈기호와 나눗셈기호는 생략한다. 중1의 경우에는 곱셈기호, 나눗셈기호는 생략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중학교 수학에서는 문자가 들어옴으로써 생기는 법칙들이 많고요. 그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적용을 시켜서 문제를 푸는 거지, 내가 편한 대로 문자를 만들어서 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한 자루에 300원인 연필 X자루와 한 개의 Y원인 지우개 5개를 샀을 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지금 식으로 사용해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자루에 300원이라면 두 자루는 600원이죠? 그럼 600원인 이유는 3 곱하기 2. 자, 세 자루를 샀다면 300 곱하기 3이 되겠죠? 따라서 X자루를 샀기 때문에 300 곱하기 X, 곱셈기호 생략했습니다. 다음, 한 개의 Y원. 그럼 두 개면 Y 더하기 Y니까 2 곱하기 Y라고 쓰죠? 세 개면 3Y가 될 테니까 5개를 샀다고 하면 5 곱하기 Y가 돼서 이만큼을 제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한 개에 2,000원인 사과를 A개 사고 B원을 냈을 때 거스름돈. 요즘은 카드 계산을 주로 하기 때문에 거스름돈 받을 일이 많지 않지만 우린 수학에서는 이런 사고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 개에 2,000원이면 두 개면 4,000원이죠? 200 곱하기 2. 세 개면 2,000원에 3을 곱하겠죠? 그런데 A개를 샀기 때문에 2,000 곱하기 A가 되는데 지금 내가 낸 돈이 B원이에요. 그리고 이만큼의 물건을 샀기 때문에 내가 준 돈에서 물건 산 것만큼을 빼면 얘가 거스름돈이 되는 거죠. 네, 따라서 문제에서 거스름돈을 물어봤기 때문에 B 빼기 2000A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현재 통장에 3만 원이 들어있는 민철이가 매달 A원씩 예금을 할 때 우선 예금이 뭔지는 우리 친구들이 배경지식으로 알아야 돼요. 은행에 내가 한 달에 1,000원씩 예금을 한다라는 말은 한 달에 1,000원을 은행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두 번째 달도 1,000원을 주고 세 번째 달도 1,000원을 줘요. 그러면 은행에서 세 번째 달까지 3,000원을 받았겠죠? 네, 이게 내가 예금한 금액이 되고요. 은행 입장에서는 저에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자를 줘요. 그 이자는 얼만큼 주는지는 이제 은행마다 문제마다 그 상품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예금과 이자의 개념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 현재 통장에, 여기서 말하는 통장은 내가 갖고 있는 메모지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메모지에 이미 3만 원이 들어있어서 그 메모지에는 내가 은행에 지금 3만 원 들어가 있어 라고 메모를 해놓은 그 서류를 뜻합니다. 이때 매달 X원씩 예금을 했대요. 그러면 이미 내 메모지 통장에는 3만 원이 들어있었고 여기에 1개월, 그러면 X원이 들어있었겠고 그 다음 2개월째에도 X원이 들어갔을 테고 3개월째에도 X원이 이렇게 들어갔겠죠? 그런데 6개월이니까 X를 6번 더해요. 그럼 이게 내 예금액이 되는 거죠? 그런데 X를 이렇게 6번 연거푸 더하지 않아요. 우리는 연거푸 더하는 대신에 곱셈기호를 배웠기 때문에 6 곱하기 X라고 씁니다. 네, 그러면 정답은 3만 더하기 6X가 됩니다. 다음. 자, 우리 수학에서 의는 항상 그 자리는 곱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6학년 과정에서 나오고요. 그럼 앞에 8,000원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요 퍼센트는 100을 곱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요게 밑에 분모로 내려간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A 그대로 써줘서 퍼센트 자체는 식에 대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원래 수대로 환산을 해서 대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답을 쓸 때 곱하기 기호를 우리 생략해야 되잖아요. 그럼 약분도 해야겠네요. 따라서 80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럼 40번도 여기 의가 있네요. 의 자리에 뭐다? 곱하기. 퍼센트는 직접적으로 쓸 수가 없다. 따라서 원래 숫자대로 환산을 해서 해야 되는데 영상을 정지하시고 친구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럼 저 풀어볼게요. X, 의 자리에 곱하기 20%, 퍼센트가 분모로 내려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Y니까 더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Y명의 10%의 합.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가 답이 되는데요. 마찬가지 곱셈기호 생략해야 되잖아요. 약분해서 쓰면 5분의 X 더하기 10분의 Y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랑 공부하는 친구들은 항상 분모 분자 확실히 이렇게 구분해서 쓰자고 제가 말씀드렸죠. 5분의 1X와 5분의 X는 같아요.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버릇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1번 정가, 할인, 판매 가격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수학에서 한다기보다 이미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정가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 마트나 편의점에 갔는데 얘 얼마짜리예요? 라고 찍혀져 있는 게 정가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 예를 들어 1+1, 2+1 이렇게 할인을 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X%만큼 할인을 해서 판매 가격이 다시 조정이 되는 거예요. 네, 이 판매 가격이 정가랑 같은 의미지만 이 문제에서는 중간에 할인을 했기 때문에 이 정가와 이 판매 가격은 값이 다르죠. 그래서 구분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정가가 5,000원인데 이거에 X%를 할인해 주는 거죠. 할인해 주면 빼는 겁니다. 그럼 얼만큼 할인하냐? 자, X%니까 100분의 X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끝이 아니죠. 자, 이 X%를 원래 수로 변환해서 지금 환산해서 썼으면 얘는 비율이 돼요. 비율은 마찬가지 퍼센트도 비율도 식에 직접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기준값을 곱해줘야 돼요. 기준값은 그 전에 5,000원의 X%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선 기준값이 요 앞에 있는 숫자예요. 5,000원. 그럼 곱하기 네, 비율. 그래서 기준값을 꼭 곱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문제를 정리할 때는 자, 5,000 빼기 약분해서 50x라고 써도 되고요. 또 하나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될 거 이 다음에 분배 법칙에서 배우지만 5,000, 5,000 똑같이 있으면 똑같이 5,000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묶어내요. 그러면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곱하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 1이 메꿔줘야 돼요. 그래서 5,000 곱하기가 앞으로 낚았기 때문에 1이 남아있는 거 써주시고 요 빼기 써주시고 그러면 5,000 곱하기가 앞으로 나갔죠? 그래서 요 100분의 x만큼을 나머지를 써주세요. 그래서 저는 요 나머지를 요 안에다 넣었다고 그래서 괄호지만 기억에 남으시라고 이 지금 재활용 봉투 쓰레기 봉투라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 안에 나머지 5,000 곱하기를 제외한 요 나머지들을 다 주워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니까 두 가지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은요. 자릿수 문제는 항상 23이라고 우리가 읽죠? 23 이렇게 읽게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10은 자리값이에요. 그래서 자릿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리값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저는 두 자리면
이렇게 박스 2개 그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는 10의 자리, 여기 두 번째 박스에는 1의 자리를 집어넣을 건데요. 10의 자리가 x, 1의 자리가 2라고 썼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얘를 문자를 사용한 식을 쓸 때는 자리값을 꼭 집어넣어서 대답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얘하고 같은 방식으로 x 곱하기 10 더하기 2가 되기 때문에 곱셈기호 생략한 답은 10x 플러스 2가 됩니다. 끝. 자, 43번.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 도형이 나오면 우선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제시한 도형을 간단하게 그리세요. 가로가 A cm, 세로가 7cm. 단위가 통일된 걸 확인하면 굳이 도형에는 단위까지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둘레 길이 구하는 공식은 우리 초등과정에서 배웠죠? 둘레 길이 구하는 공식은 가로 더하기 세로가 2번씩 반복되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주죠. 그럼 따라서 우리는 이 곱하기는 생략하고요. 가로가 A, 세로가 7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써도 되지만 항상 괄호까지 전개해서 이렇게 답을 써버릇 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자, 44번. 한 모서리의 길이가 Xcm인 정육면체 건널비. 그럼 뭐 하자고 그랬죠? 정육면체를 그려보세요. 귀찮아도 하세요. 귀찮아서 안 그려서 틀리면 본인 손해입니다. 자, 정육면체 한번 먼저 그려보세요. 영상 정지하고. 자, 그리셨죠? 정육면체는 주사위 모양이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평행하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한 변의 길이가 x, 단위는 그냥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굳이 도형에다 표시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널비 구하는 것도 6학년 때 공식이 있었어요. 네, 정육면체 공식에 의하면 공식이 아니라 건널비는 항상 전개도와 같이 따라다닌다고 말씀드렸죠. 네, 전개도를 먼저 그려볼게요. 그럼 전개도는 이렇게 그리죠. 간단하게 그리면. 그래서 정육면체는 이 똑같은 면이 6개가 되죠. 네, 그래서 여기가 x, 여기가 x이기 때문에 x제곱이라는 요 면의 넓이 하나가 6개가 있기 때문에 6x제곱이라고 대답하면 돼요. 따라서 건널비 답은 6x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45번도 사다리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 사다리꼴을 그려야 되겠죠? 그리고 사다리꼴은 모양이 여러 가지예요. 한 쌍만 평행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도 있고요. 뭐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사다리꼴은 여기 높이가 정확히 나와 있는 두 번째 그림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윗변의 길이 A, 밑에 거 B, 그 다음에 높이가 B고 아랫변이 O라고 그랬네요. 네, 그렇게 해서 사다리꼴의 넓이 물어봤기 때문에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식이 뭐였죠? 또 정지하고 한번 써보실까요? 네, 다 썼다고 생각하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괄호 하셔야 되고요.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죠. 네, 따라서 넓이 다시 쓰면 윗변 A, 아랫변 O, 곱하기 높이 B, 나누기 2. 근데 곱하기 나누기 다 생략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누기 2는 2분의 1가 돼요. 네, 그리고 전개하면서 쓸게요. 그러면 OB, AB가 돼서 정답은 2분의 AB 더하기 OB가 되겠습니다.